1번 플로라이트 선택해 주신 우리 해봄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해봄님들은 또 어떤 상황들이 있으신 건지 살펴봅시다. 과거와 상처 뭐 이런 게 좀 이슈가 되려나 봐요. 우리 여러분은 카드를 보는데 좋습니다. 아하, 그러게요. 끝과 제가 오늘 카드를 지금 펴다가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평소에 뽑던 것보다 2장을 덜 뽑았는데 이걸 뽑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우리 1번 해보님들과 자, 좋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여러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끝이 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지금 헤어지신 분들이 1번을 뽑아주셨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헤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가 주제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이 이야기에, 그러니까 이 지금 1번 리딩의 주인공이신 우리 여러분은 이 상대와 무난하게 잘 만나고 있다거나 무난하게 잘 만났다거나 라는 사이보다는 끝과 관련된 키워드, 과거에 계속 이 상대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이야기들이 핵심적인 주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카드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하고 우리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여러분은요, 아마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가 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이 상대도 나를 좋아하긴 하지만 나만큼은 아닌 것 같고와 같은 마음을 좀 느끼신 분들이, 그런 감정들을 느끼신 분들이 1번을 많이 뽑아주셨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 이 관계 자체가요, 단기간에 이 사건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만났으면 그만큼 아주 깊고 유대감이 꽉 연결이 돼서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겠지만 아마 1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대부분이 좀 오래된 관계, 약간 가족 같은 사람처럼 그런 굵직한 키워드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는 건 헤어졌어요, 다시 만나지 않고 있어요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두 분이 소통을 하고 계신다거나 혹은 헤어질 위기를 넘기고 다시 만나고 계신다거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셨다거나와 같은 쪽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이 상대가요, 우리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만나자고 했다라거나 아니면 다시 만나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거나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 여러분에게 좀 티내고 있다거나 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 지금 이 관계에서요, 좀 허무함을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설사 우리가 재회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상대를 믿을 수 없고 또 이 상대가 언제 다시 나에게 상처를 줄지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만 봐야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은 그죠? 우리 여러분은 안정적으로 이 상대에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랑이라는 걸 좀 증명받고 싶어요 인 것 같은데, 역시나 또 과거와 관련된 키워드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어쩌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어요 라거나 위기를 넘기고 다시 만나신 경우라면 이번에는 내가 안심해도 될까요?가 더 큰 궁금증이 아닐까,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은 어쩌면요, 이 상대는 우리 여러분하고 끝난다, 헤어진다 하더라도 왠지 저 상대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떠나기가 너무너무도 힘이 드는데 저 상대는 정말 후회라는 걸 할 사람인가요? 저랑 헤어지면?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카드가 지금 그렇게 보이고는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현재 우리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마음을 좀 파헤쳐 봅시다. 자, 우리 1번 상대방 분은 우리 해봄님하고 이 상대가 그저 너무 자기의 속내를 말 안 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이 상대가 무슨 이야기들을 하긴 해요. 우리 여러분하고 소통하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진짜 0.1도 말 안 해요. 뭐 이런 건 아닌데 우리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자꾸 중요한 얘기를 좀 피하려고 느끼신다거나 이 상대가 내 얘기에서 자꾸 핵심을 피하네? 라는 느낌을 좀 받고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로 보자고 하면요.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상대가 훨씬 더 관계에 있어서 좀 진중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요. 지금 이렇게 다시 시작을 했다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걸 봤을 땐 아무래도 또 역시나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현재 만약에 헤어지고 다시 만난 건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다시 시작을 하고 싶다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여러분한테 건네는 이런 마음들이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어쩐지 저 상대는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매달리지 않죠? 왜 저 사람은 나를 더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죠?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결국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이런 진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힘들게 할 생각은 없어인 것 같기도 해요. 두 분이 뭐 지금 이게 개인 상담이 아니다 보니까 왜 헤어지셨는지 뭐 때문인지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카드만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소통에 오류가 좀 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카드에서는 이 상대방은 우리 여러분 이게 어떤 감정? 그렇죠. 이 상대는 뭐든 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카드를 봤을 때는요. 뭔가 좀 더 간절하고 애틋하고 그런 걸 원하신다고 하면 상대는요. 좀 성향 자체가 그런 거 있죠. 특별하게 누군가한테 매달려 본 적도 없고 항상 좀 타인이 자신에게 관계에 더 적극적인 관계들을 해 오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갈 길을 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을까. 우리 여러분은요. 우리 여러분이 얼만큼 사랑받고 있는지 상대가 나 없이도 살 수 있는지 같은 게 궁금하시다고 하면 이 상대는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사랑을 하는 건 하는 거고 관계를 맺는 건 맺는 거고 내 일상도 잘 유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좀 이성적인 거, 머리로 판단하는 것들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내가 아니더라도 잘 지낼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싶지는 않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설사 이 상대가 힘든 얘기 자주 하는데요. 한다 할지라도 이 상대는 자기가 정말 힘든 거에서 요만큼만 우리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의 부재, 이 상대방과 우리 여러분의 소통하는 스타일,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상대는요.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이 서운한 게 있거나 감정적으로 이 상대에게 느끼는 불만, 불안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이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함께 만날 거고 나는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데 라는 것들,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는요. 가끔 우리 여러분이 자신을 떠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뭐 내 사랑을 자꾸 확인해봐, 왜 내 사랑을 시험해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만 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요. 그냥 물 흐르듯이 조용조용히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싶다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두 분 앞으로 관계 흐름 보면서 나머지 이야기 해볼게요. 두 분 앞으로의 관계 흐름. 자, 봅시다. 그죠? 아마도요, 여러분.
두 분이 아직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만간 재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요. 지금 현재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림들이 보이곤 있어요. Karmic Relationship, Regeneration, 그리고 Six of Cups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재회를 상징하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요, 이 상대의 말과 행동에 너무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들이 나와요. 이 상대는요, 원래가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한다거나 뭐 맞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할 때 좀 가감 없이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상대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여러분한테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애는 쓰지만 워낙에 그런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가 좀 예민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 쪽이 훨씬 더 예민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 여러분은 계속 상대를 지켜보고 판단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의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의 성향, 맞다고 생각하면 가감 없이 얘기하는 부분들 때문에 또 상처받고 막 무너지고 내가 스스로 자꾸 내 마음에 상처를 내고 하는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는데, 우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카드를 봤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여러분이 타인의 연애와 내 연애를 비교한다라고 한다거나 지나치게 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요, 여러분 조금 내 마음을 다스리셔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블레스드랑 리제너레이션이 나왔죠. 우리는요, 지금 어떤 완전한 타이밍에 만나서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여요. 신이 내려주신 축복, 은총과 같은 이야기인데, 말라버린 나무라고 보이고 있지만 꽃이 피고 있죠.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이 기회를 잘 살려봐야 한다라는 얘기죠. 어쩌면 지금까지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해 오신 분들도 이 1번을 뽑아주셨을 가능성들이 있기는 한데, 그 과정 안에서 받은 우리 여러분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요, 이 관계에서 공허하다고 느끼는 이 감정 자체가 정말 이 상대라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 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이 지금은 너무 심신이 지쳐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우리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라는 마음을 건네고 애정이라는 마음을 건넨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이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1번 해봄님들께 필요한 이야기 뽑아보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해봄님들께 필요한 이야기요. 잠하는 금물 해뜰 날이 오려나 봐요 인 건데, 자, 결국 이 얘기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요, 이게 우리 여러분이 지금 이 관계에서 자신 있어 하니까 그거 자만하지 마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할수록 자만심이 더 강하다. 이게 저한테 지금 이 모든 카드와 더불어서 어떻게 읽히냐고 하면요, 내가 반드시 이 정도의 사랑과 이 정도의 표현과 상대가 이 정도는 행동을 해줘야 한다는 어떤 답이 있으신 분들한테 나온 건 것 같아요. 꼭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해뜰 날이 오려나 봐요. 사랑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고 하죠. 어쩌면 우리 여러분이 지금 다시 만난 이 시점 혹은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내 행동, 내가 상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나 내 불안한 감정을 좀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가 설사 행복한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재회의 기회에 상대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1번을 뽑아주신 우리 해봉님들은요, 우리 여러분이 감정을 조절 못해서 그런 거에 우리 여러분 탓이에요, 이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그런 부분들,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들, 불안한 감정, 내가 서운한 거, 서러운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컨트롤 하시면 충분히 다시금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더 좋은 방향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을 뽑아주신 우리 해봄님들, 오늘의 카드 리딩과 조언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잘 참고하셔서 두 분의 관계 현명하고 예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번 클리어 커츠 선택해주신 우리 해봄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해봄님들, 제가 1번 카드를 이게 열어보다가 알았는데 이 카드를 안 뽑았더라고요. 이거 하나 뽑고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자, 우리 해봄님들은 자, 좋습니다. 또 하나씩 마저 펼쳐봐야겠죠. 어떤 상황이시길래 저런 카드들이 나오는지.
과거라, 화해, 서로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뽑아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은 왜 이런 생각? 조금 요즘 이렇게 생각하시는 해보님들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자, 일단 마저 펴보고 얘기하겠죠? 아이쿠. 좋습니다. 아하. 자, 두 분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번은 많은 분들이 뽑아주셨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만나고 계신 분, 썸인 사람, 연인인 사람, 헤어진 관계 뭐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제 키워드들이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는 해서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여러분이요, 내심 저 이 사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요. 라던가 좀 우리 여러분 쪽에서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 사람한테 별로 마음 없거든요. 헤어질 거거든요. 뭐 관심 없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쿨해 보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지고 싶은 모습보다도 훨씬 더 이 상대에게 간절하고 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싶어는 하고 있지만 조금 감정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행동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이 상대를 아주 많이 좋아하고 내가 이 상대를 품어주고 싶은 마음을 이 상대도 알긴 알지만 가끔 보이는 우리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이라던가 우리 여러분이 좀 기분이 안 좋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 사람한테만 보이는 모습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이 약간 버거움을 느끼고 있는 관계가 아닌가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헤어지신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는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들이 크고 다시 만나고는 싶지만 우리 여러분과의 만남에 있어서 자신의 힘들었던 점들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과는 달리 네가 바뀌지 않으면 난 돌아가기 힘들 수도 있어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봅시다. 우리 여러분은 어떤 걸 바라고 계시는 건지. 아이고. 자, 봅시다. 그죠. 우리 여러분은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럴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쪽에서는요,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역시 제가 처음 읽어드렸던 것처럼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나는 더 그만 애쓰고 싶고 저 사람이 태도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내 마음에서 바라는 건 우리가 둘이서 하나라는 것들을 좀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상대에게 내가 매달려가면서까지 내가 뭔가를 잘해보고 싶은 건 아니실 것 같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상대가 바뀔 것 같지 않다거나 혹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존심을 꺾고 싶지 않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겠죠. 우리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는 우리 여러분이 마음 쓰는 것만큼 이 상대가 이 관계에 애쓰고 있지 않고 마음 쓰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은요, 내심 이 사람한테 관심 없는 척 하고 싶어 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싶어 하고 계시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나오죠. 완벽하게 뭔가 하나가 되고 네가 나밖에 없고 내가 너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관계를 원해인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일단 상대방 좀 마음속 들여다보고 나머지 이야기 해볼게요. 자, 아이쿠. 오늘 카드가 유난히 자꾸 날아다니네요. 봅시다. 상대방 분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근데 원래 이 상대방이요, 약간 눈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여러분이 설사 이 상대에게 여러분의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서운하고는 있지만 내가 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어라던가 좀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도 핵심을 잘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여러분이 평소에 느꼈던 이 상대가 우리 여러분을 온전히 공감해주지 못하고 공감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요, 진짜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다거나 관심이 없다거나 그래서 못한 게 아니라 원래가 뭔가에 공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분인 것 같아요. 되게 어떤 한 사건을 보더라도 단면밖에 볼 수 없는 사람 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참 좋아하기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지 취향이라던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특히 이 상대가 봤을 때 우리 여러분은 혼자서도 너무 잘 살 것 같고 단단하고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해줘야 좋을지 잘 모르겠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뭔가를 해주더라도 이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이번 해보미한테 뭔가를 해주더라도 넌 좀 부족함을 느낄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 상대방 분 감정결을 조금 더 볼까요? 그죠? 역시 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 상대는요, 대화를 할 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는 솔직한 얘기라고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우리 여러분한테는 약간 거슬리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요, 이 사람이 좀 말하는 게 원래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을 참 좋아하고 있고요. 우리 둘이서 하나가 되길 바라고 있고 너무 직관적으로 I like you,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설사 두 분이 만나지 못하는 어떤 관계예요. 하더라도요, 이 상대는 우리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자기는 언제든지 잡을 거다라는 방식을, 태도를 취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저의 이야기들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세밀하고 세심해지고 예민해지는 부분을 상대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는 그냥 만나서 좋으면 되고 내가 너를 좋아하잖아,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너는 꼭 내가 아니더라도 너는 강한 사람이잖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너럴 리딩이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두 분 앞으로 관계 흐름 보면서 마저 이야기해 볼게요. 두 분 앞으로의 관계 흐름. 그러게요. 만약에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또 금방 다시 정말 오래 걸리지 않고 다시 만나시게 될 거고, 혹시나 지금 만나고 있는 사이인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잘 몰라서 최근에 좀 말도 안 되는 언쟁을 했어요. 다퉜어요. 약간 사이가 묘해요. 나 혼자 생각해요. 뭐 기타 등등 그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또 그 상황들이 뭐 알게 모르게 지나가지는 거 있죠.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더 발전되고 깊어지기만 한다면야 아주 좋기는 하겠지만, 이 상대는 기본적인 성향을 바꾸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우리 여러분이요, 특히 이 상대에게 좀 받아주던 분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는 그 위기감을 느끼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바뀌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 상대가 우리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우리 여러분이 이 상대가 우리 여러분을 좋아한다 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너머의 것들을 추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포크 인 더 로드랑 Y 카드가 나와요. 지금은 내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내 행동에 대한,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인데,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Why? 내가 왜 이런 마음까지 먹게 되었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고 라는 것들을, 왜? 라는 생각을 저 상대의 기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준에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좀 짚어오시다 보면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사람이 왜 어떤 감정인지가 궁금해하는 그 마음에 대한 해답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카드를 봤을 때는요, 두 분은 지금 우리 여러분이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냥도 넘어갈 수 있고 충분히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여러분이 어쩌면 이 상대와 과거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문제가 돼서 이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자, 우리 이번 해봄님들께 필요한 이야기 뽑아보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해봄님들께 필요한 이야기. 과연 괜찮을까? 금강성도 식후경. 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죠. 어쩌면 우리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뭐 헤어질 거예요. 라든가 나만 생각할 거예요. 나도 이젠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금 머리건 가슴이건 하나의 방향을 좀 설정하시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내 생각,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하는 타이밍이다. 계속 이 상태가 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괴리감이 생겨서 스스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죠. 금강상도 식후경, 이게 갑자기 왜 나온 건가 라고 하면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내 일상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이 문제에 좀 많이 몰두하고 몰입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일단은요. 우리 여러분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대가 이 관계에 있어서 나보다 더 많이 이 관계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특히나 우리 여러분도 이 관계에서 좀 한 발 물러서서 나에 대한 생각, 내 마음에 대한 생각들,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지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우리 여러분 이런 카드들을 봤을 때는요. 지금 영양학적으로 제너럴 리딩이긴 하지만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영양학적으로 밸런스가 망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있는 것 같아. 내가 요즘 건강 못 챙기고 있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 자신 아니겠습니까? 2번을 뽑아주신 우리 해봄님들, 오늘의 카드 리딩과 조언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잘 참고하셔서 두 분의 관계 현명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번 로즈 쿼츠 선택해 주신 우리 해봄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제가 앞에 카드를 펼쳐보다 보니까 이 카드를 아직 안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뽑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 3번 해봄님들. 맞춤행과 베스트 라이프가 나왔는데 어떤 사항들이 있으신 건지 살펴봅시다. 자, 어이쿠, 되게 상반된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돌아봤을 때, 어라? 이 카드가 왜 2장밖에 없을까요? 하하, 여러분, 이게 아마 다른 카드에 섞여갔거나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잽싸게 빨리 이 카드를 뽑아보고 얘기해야겠어요. 자, 우리 3번 해봄님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정신없게 시작하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가끔 이런 날도 있지 않겠어요? 자,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두 분은요, 꽤 오랫동안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좀 애매하다, 그죠? 썸인 경우도 있고 연애라고 할지라도 이놈의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을요 얼마나 냉정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상대가 최근 들어서 좀 바빠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하고 일정 선을 긋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조금 후순위로 밀린다는 느낌을 받으시거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이 상대의 연락을 계속 기다리고 좀 더 관심을 받고 싶고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은 거에 반해서 이 상대는 현재 자신의 상황들을 돌보느라고 좀 정신이 없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오늘 이 리딩을 들으러 오셨구나 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우리 여러분은 그죠. 우리 여러분은 이 정체기가 빨리 좀 지나고 좀 더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관계가 되고 싶어요. 지금 현재로서 보자고 하면 이 애매한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혹은 뭐 동거를 한다거나와 같은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상대가 도무지 그럴 여유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은 왜 제가 이 관계 멱살 잡고 가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3번을 뽑아주셨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좀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자, 이 상대방 분은 어떤 생각들 하는지, 어떤 마음들 가지고 있는지 우선 그거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이 3번 상대방 분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 봅시다. 아이고, 이 상대방 분 현재 진짜 해야 할 일이 많긴 하네요. 그죠? 아이고, 약속을 할 수가 없다. 미쳐버리겠다 나도.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좋습니다. 얘기를 하나씩 해볼게요. 이 상대는요, 우리 여러분하고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가족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것들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행동으로 바로 보여줄 수 없는 이유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죠. 굉장히 바쁜 이유가 있었네요. 되는 일이 별로 없고 내가 뭔가 투자하고 수확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내가 지금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이 관계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도통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대는 이 상대 나름대로요. 나는 지금 너한테 나의 기준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너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들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내 것도 해야 하는데 와 같이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에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이분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지금 현재의 이 사람 마음을 좀 보자고 하면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순수한 마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자신의 상황에 치여서 신경 쓸 수 없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감정의 결을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그죠?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이 상대가요, 가끔 우리 여러분한테 이게 어떤 관계든 뭐 카톡 기프티콘을 보낸다던가 어떤 소소한 선물을 한다던가 우리 여러분에게 어떤 자신의 시간을 내어준다던가 하는 것들 자체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자신을 좀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를, 지금의 이 시간들을 과거로 다시 돌려보내고 더 자기가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 다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려면 우리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은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잘 지켜줄 거다,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요, 이 상대가 연애나 결혼 같은 거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요, 우리 여러분하고는 좀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상대의 과거 경험이, 그것들이 자신이 실제 경험일 수도 있고 뭐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과거 경험일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과거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연애나 결혼 같은 게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라고, 연애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자유로우신 분들이 지금 이 3번의 상대방 분들 중에서 많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장애 요소로 해서 방금 제가 여기 치웠던 카드도 그렇고요. 보면 freedom, full, 뭐 이것도 역시 free yourself 카드인데, 이렇게 좀 관계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 얽매이고 싶지 않고 좀 더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그 다음에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 이 관계를 그저 유지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자, 두 분 앞으로 관계 흐름 보면서 나머지 이야기 해볼게요. 자, 3번 우리 해봄님들과 상대방 분의 앞으로 관계 흐름을 봅시다. 그럼 우리 여러분
그죠. 내가 조금 버텨야 하고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 우리 여러분도요. 이 상태가 지금의 이런 태도, 상황들 변하지 않을 거란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욕심이 나신다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상대는요. 자신의 일에서 좀 더 올라가고 내가 좀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쓰실 것 같고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바로 발전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쪽에서도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이 상대에게 내가 당장은 많은 걸 기다릴 수 없겠구나 하고 좀 기다려주시는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마 두 분의 흐름에서 느껴지는 건 이 가치관 차이 있죠. 연애나 결혼, 지금 우리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춰가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는 관계이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즐거운 시간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죠. 고더 디스텐스랑 네버엔딩 스토리가 나와요. 지금은 이제 마라톤을 준비해야 할 때인 거예요. 내가 긴 사막을 달리려면 어때요? 딱 마음 먹고 아 좋다. 이게 장거리가 되겠구나. 내가 오랫동안 이 관계에 공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할 때인 건데 지금은 내가 혼자서 아무리 이 관계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한다고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대의 지금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이 상대도 이 관계의 그 다음 단계의 발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혼자서 자꾸만 고민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지금 이 타이밍에는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요, 설사 내가 오래 기다려서 잘 안 되더라도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상대방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자 좋습니다. 두 분의 관계에서 우리 3번 해봉님께 필요한 이야기 하나 뽑아보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필요한 이야기 잠시 쉬어가 보자.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라고 하죠. 자, 희망차게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좋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관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맙시다. 내가 이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내 할 일을 조금 더 한다던가 이 사람이 좀 바빠 보인다라고 한다면 나도 바쁜 일을 좀 만들어 본다던가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죠.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어떤 일도 시간 낭비는 아니다라고 하죠. 이미 이 관계에서 경험하신 우리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사람 바뀌기 어려울 거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이 이미 현실적으로 파악하신 내용 자체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을 뽑아주신 우리 해봄님들 오늘의 카드 리딩과 조언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잘 참고하셔서 두 분의 관계에서 현명한 선택들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번 아메트린 선택해주신 우리 해봄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제가 앞에 카드를 펴다 보니까 이 카드를 안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뽑고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자, 4번 해보님들 기프트랑 패스 라이프 이게 앞에 카드에서도 나왔는데 자, 좋습니다. 이야기 하나씩 펼쳐볼게요, 여러분. 자, 매력과 이별과 과거가 나온다라 하신 걸까요? 아니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봅시다. 왜요? 헤어지려고 마음먹으신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아하, 그렇구나. 이 사람이 좀 그래 보여. 아, 지금 이게 한 장이 더 뽑힌 게 아까 그 3번 카드에서 이게 한 장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추가로 카드를 뽑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여기 와 있었군요. 아, 오늘 카드들이 여기저기 자기들이 끌리는 기운으로 찾아가고 있었나 봐요. 이건 카드 인격화하는 건 아니고 그냥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좋습니다. 좀 카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은요, 이 관계에서 제일 불만인 게 좀 어쩌면 저 상대가 나한테 권태기 같은 게 좀 왔나요?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두 분은요, 전혀 모르는 사이가 만났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일이나 금전과 관련된 어떤 모임이라던가 직장, 뭐 동아리 모임도 되겠죠. 그건 학업과 관련된 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학업이 결국은 일과 관련된 거니까 말이죠. 그런 것처럼 뭔가 주변 사람과 좀 엮여 있다거나 우리가 좀 봐야만 하는 상황이라거나 그런 데에 노출이 돼 있으신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이요,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점점 이 상대가 나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나에게 조금 무관심해지거나 소홀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한번 헤어지려고 한 적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 3번을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고요.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잠깐 그런 위기, 정체감, 뭐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여러분은 이 상대와의 관계에서 내가 항상 여자이고 싶어요, 내가 항상 남자이고 싶어요 하는 것처럼 관계에서 가진 어떤 설레임 같은 것들, 이성적인 감정, 서로 간에 약간의 긴장감 같은 것들을 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4번을 많이 뽑아주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쩔 수 없죠, 해나님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저 상대의 눈에 내가 어떤 연인으로서의 가치가 좀 높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간혹 친구 관계에서 뽑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냥 친구 사이지 뭐 가족 간에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가치를 계속 인식시키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 여러분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걸 그죠? 지금의 이 시간들이 지나면 상대가 다시 한번 나에게 불타오르기를 바래요 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위기가 있거나 뭔가 조금 잠깐 정도는 이 상대방이 변화하는 것 같거나 좀 더 잘해주는 것 같거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이 상대는 결국 자신의 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요. 자신이 좋고 편한 대로만 해요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상대의 스케줄에 우리 여러분이 맞춘다거나 이 상대가 뭐 데이트를 하기로 해놓고 그냥 우리 집에서 뭐 넷플릭스나 볼까? 한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태도를 보이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상대방 분 마음속 좀 더 들여다보고 나머지 이야기 해볼게요. 상대방 분은 우리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구나. 조금 이기적이신 면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는요, 우리가 되게 헤어지기 어려운 사유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우리 서로를 항상 너무 좋아하고 있고 우리 둘 사이에서 그 이전에도 다툼, 갈등, 어려운 순간들, 위기 상황들이 항상 많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거야. 설사 많지 않았고 제너럴 리딩은 단 한 번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그런 위기들을 다 넘길 수 있을 만큼 당연하게 다시금 더 가까워지고 만나게 될 사이, 지금 정체 중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시 우리는 회복할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여러분 쪽에서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한다면 또 이 순간들이 그냥 좀 넘어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이 사람은요, 뭐든지요, 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러분하고 자기하고요, 굉장히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무턱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느낌으로 읽히냐면 너무 마냥 해맑아요, 이 사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의 주변 상황들을 봤을 때도요, 이 사람은 자기 할 일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한테 신경을 못 쓸 정도로 너무 바빠요 라기보다는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생겼어요. 그게 자신의 일이나 학업,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은 안 떠날 것 같은 사람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계에 소홀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도 나와요. 나한테는 어차피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4번의 상대방 분들이요. 자, 이 상대방 분은 또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그죠. 아까 카드 보면서 살짝 생각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상대는요, 언제나 우리가 가깝다라고 느끼는 부분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깊이 빠져 있고, 너도 나한테 깊이 빠져 있어. 그래서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걱정, 고민을 하지 않아. 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죠? 너무 당연한 관계. 계속 같은 얘기가 나와요. 당연한 관계. 내 옆에 있어줄 사람. 내가 네 옆에 있고 네가 내 옆에 있고 뭐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이 상대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상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 여러분들 자주 보고 싶다고 한다거나 좀 더 표현을 하던 게 최근 들어서 좀 줄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봅시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처음과 항상 똑같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상대 좀 변한 것 같고 그 이전만큼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은 마음하고 상관없이 원래의 자기 모습대로 좀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좀 이렇게 카드가 보이고 있거든요. 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무턱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상대방이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귀엽다고 해야 되나요? 어쩜 이렇게 우리 여러분 마음을 몰라주면서 자기는 우리가 계속 잘 지낼 거고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귀엽다고 한 것도 우리 여러분 들으면 속상하시려나? 일단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앞으로 관계 흐름 보고 나머지 얘기해 볼게요. 자, 두 분 앞으로의 관계 흐름 봅시다. 그죠. 이거 제가 한 장을 더 뽑았는데 좋습니다. 자, 이 상대방은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좀 바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얘기가 맞다. 상대방 분은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원래 조금 말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4번 상대방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기승전결이 맞는 이야기라던가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화를 하면 좀 자꾸 답답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사람의 진심 어린 우리 여러분에 대한 감정하고는 연관짓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요, 얘기를 너무 깊고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그 이야기를 소화하기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요, 그냥 요구할 거 그냥 이렇게 해줘, 이게 우리 사이가 편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지시 비슷하게 있죠. 지시를 하세요, 명령하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지시 비슷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잘 통하실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건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여러분의 정신 연령이 조금 높으신 쪽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이 상대를 약간 가르친다, 보듬어 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라고 죄송한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렉업 카드랑 틱톡이 나왔어요.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 어미곰이 여러분처럼 보이고 이 아가야곰이 이 상대방 분처럼 저한테는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좀 그래 어쩌겠어 좀 받아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 받아주신다면 이 상대방한테도 분명히 어떤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한테는 지금 틱톡의 카드 어떤 신의 타이밍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나왔는데요. 아직은 이 상대가 뭔가 자신에 대해 진짜 좀 깨닫고 우리 여러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되는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누군가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갑자기 선물처럼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잡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때에 적당한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이는 이런 시점,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변화하는 것들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자, 좋습니다. 우리 4번 해봄님께 필요한 이야기 하나 뽑아보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해봄님께 필요한 이야기. 바로 진행해. 느낌이 좋아. 자, 길을 떠나기 전 여행자는 여행에서 달성할 목적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죠. 자, 우리 여러분이요. 지금 정말 헤어지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내가 좀 잘 해보고자 마지막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앞으로에 조금 더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여러분 이거 만약에 잘 지내보고 싶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한테는 너무 깊이 있게 얘기하지 말고 뭔가를 명확하게 지시하고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어쨌든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관계를 끝내려고 해도 이 상대한테는 뜨뜨미지근하게 그냥 이야기 던진다고 해서 상대가 변하거나 알아서 정리하거나 이 상대의 주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한테 힘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느낌이 아주 좋아. 추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꿈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 상대 우리 여러분 좋아해요. 근데 약간 눈치가 조금 부족한 편이고 우리 여러분보다 생각하는 깊이가 얕아서 생긴 일이니까 우리 여러분의 주도하에 힘이라면 우리 여러분이 이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점점 잡게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관계에서요. 저는 주도권 잡는데 내 마음대로 휘두른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대입해서 균형 있는 관계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뽑아주신 우리 해봄님들 오늘의 카드 리딩과 조언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잘 참고하셔서 두 분의 관계 현명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무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대부분 지금 제가 이 한 문장을 읽어드렸는데 어떤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준비했냐. 많은 분들이요. 어떤 부당한 자리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그 상대에게서 사과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사과를 받고 나서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반성했구나. 진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구나. 내 마음이 치유된다라고 느끼셨던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애시당초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무례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의 감정 같은 것들이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나쁜 행동,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내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야. 난 틀린 말 안 해. 그래서 내 말이 틀렸어? 등과 같이 공격적이고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서 뭔가 사과를 받아낸다고 해도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반대로 자기의 합리화를 하면서 갑자기 엉뚱한 핵심을 짚으면서 나를 공격하는 말로 되받아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너에게 불만사항들을 얘기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저 이런 사람들은 좀 거리를 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과를 받는다거나 이 문제를 대화로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가 결국 우리 해봄님들께 또다시 2번에, 3번에 또 추가적인 상처를 주는 일들을 만드는 걸 많이 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짧게 이야기하는 것들만으로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싶었던 저의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드리진 못했지만 한 이 정도 전달해 드리면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여러분 마음에 잘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쯤에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소수의 찐 해봄님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해봄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